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6일날.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대선 패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도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첫 번째 요것만 벌써 놓고 얘기를 해봐도 한참 안철수 의원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모집에 나선 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왜 비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국내외 당원으로서 국내외 소속된 인사로서 국내외 당원으로 가입해달라는 게 이 당의 주인이 돼달라는 게 이 당의 책임 당원이 돼달라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안철수 의원의 한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대선에서 승리를 하든지 간에 대선에서 패배하든지 간에 전당대회는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쌍권 지도부가 전당대회 안 열고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그런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비대위는 여러분들 비대위가 왜 필요합니까? 당대표 거리시, 그다음에 최고위 붕괴시, 정말 이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할 여유가 없을 때, 정말 이 당이 비상 상황일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돼. 정말 그 급박한 상황일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대선 패배 이후에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마저도 여러분들 무용지물이었다. 이거 이제 존속할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 당의 존속을 위해서, 정말 저 이재명 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독재 국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삼류국가로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유일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내 힘이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당원들의 그런 지지를 하나로 결집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새로운 지도부가 정말 저 이재명 당에 맞서서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맞서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는 예정돼 있는 겁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당대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해소가 됐습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러분들 정통성과 명분이 없는 임시적인 당 지도부일 뿐입니다. 근데 비상 상황이 해소됐는데 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속 가동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다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대선에서 패배하든지 간에 전당대회는 예정돼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마치 안철수는 한동훈이 김문수의 또는 뭐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 단일 후보의 대선 패배를 바라면서 그 대선 패배를 이미 상정해 놓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간에 대선에서 패배하든지 간에 전당대회는 치러질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당 지도부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당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냐 그 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언행에는 다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치적 의미라는 거는 이 정치인의 자기 입장에서 그 어떤 정치판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주관적인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하는 이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인사들이 당원 가입 독려를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정치적인 의미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 경선 결과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실망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누가 실망하고 돌아섰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고 탈당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탈당세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이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 인사들이 이 동료를 해서 얼마나 이 입당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이 당을 계속 지켜달라. 그리고 또 이 당 밖에서 국내임을 지지하는 또는 국내임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당 밖에서가 아니라 한 달에 1,000원이면 되니까 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 당의 주인이 돼서 이 당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달라.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이번 대선 경선에서 그 구도를 느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근데 최종 경선에서 어떤 구도가 형성됐습니까? 탄핵 반대 5.5, 탄핵 찬성 4.5, 요 구도 아닙니까? 당심에서는 물론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윤석열, 파면, 이 윤석열의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윤석열 파면, 이걸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 조기 대선이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행정사법, 입법 요 3권이 이재명한테 집중되는 그야말로 일당 독재 국가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 와중에도 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구나. 저 윤석열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 김문수를 선택한 거구나. 느꼈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이 당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당원으로 함께 해달라. 입당을 해달라. 우리 당에 바꾸는데 힘을 보태달라. 개혁에 동참해달라. 라고 독려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될 수가 있으며 그게 어떻게 뭔가 음모를 꾸민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안철수의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분명히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계엄에 해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계엄도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그쪽에 합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한테 뭘 하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씨알이나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또 거기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여러분들 거기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들어갔다고 그 무슨 발언권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더군다나 그 안에서 안철수가 무슨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모양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 그림이 너무나도 안 좋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옹색하다. 자기의 선대위 합류 요 논리가 너무나도 궁색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너는 지금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그렇게 비판했으면서 그 너와 정반대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저 김문수를 지지해달라고 국내임 당원들한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냐. 너 뭐한 짓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도 왔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한동훈 전 대표를 물귀신 작전으로 그 발목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무적 판단으로는 이 안철수가 무슨 대선 패배 전당대회를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 당원 모집에 나섰는데 어쩌고 저쩌고 요런 비판이 여러분들 성립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횟수로 1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정무적 감각이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운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부디 선대위 합류에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재명을 막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단순히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경선 내내 후보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만큼 김문수 후보는 이제 중도 보수 중에 다양한 목소리까지 과감하게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김문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김문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바로 김문수한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단순히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모아두는 것만은 역부족이다라는 걸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김문수한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면서 그 뒤에 살짝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나는 한동훈도 비판했지만 김문수한테도 다시 이런 얘기를 했어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를 여러분들 안 통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지금은 이재명을 막는 대기에 그게 중요하다. 이재명을 막는 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김문수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됩니다. 김문수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김문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때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자기가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도 이 김문수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김문수의 이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이 정말로 잘못됐다. 그거 정말 각성해야 된다. 그거 정말 전환해야 된다. 그거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수가 없고 기존의 국민의 지지층도 우리가 결집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5.5 대 4.5였습니다. 탄핵 찬성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4. 물론 당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4.5, 45%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그 상황은 뭡니까? 바로 이 김문수가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취지로. 근데 그게 이 한동훈 전 대표로 대표되는 탄핵 찬성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발언이냐 그 말입니다. 김문수가 여기에서 그 입장을 전환해서 윤석열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은 정말 위헌위법적인 것이다. 윤석열은 헌정을 수호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잠깐 판단을 잘못했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으로 지금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얘기했던 거 CR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먹히는 사람 바지가랑이를 잡고서라도 그 김문수 사무실에 가서 김문수 자택 앞에 가서 들어 누워서라도 김문수를 설득해서 한동훈 전 대표되는 탄핵 찬성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일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먼저 행보를 해야지. 그런 언행을 해야지. 김문수를 계속 비판을 하고 김문수를 설득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 대통령 후보자는 김문수입니다. 사실상의 어떤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가 그런 행보를 보여줘야지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를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김문수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명분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동훈의 개인이 아닙니다.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 테두리가 있지만 그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인 이 탄핵 찬성 지지층 또는 이 국민의힘 개혁을 바라는 그 지지층, 윤석열 반대 지지층, 이 지지층을 갖다가 이쪽으로 합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혼자만의 개인의 결정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분을 줘야지.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 명분과 계기를 만들려고 김문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하지 않는 김문수를 비판해야지. 대체 그 안철수의 공격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냐 그 말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재명을 이길 길에 집중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김문수의 전향 아니겠습니까? 김문수의 대국민 사과 아니겠습니까? 김문수의 여러분들 입장 이 사고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더 촉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철수가 자기의 선대위 합류가 너무나도 궁색하기 때문에 이 한동훈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철수야말로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또 한동훈이 이 당원 가입 동료를 하고 대선 경선 패배 이후에도 이 한동훈 지지세가 꺼지지 않고 이 한동훈 지지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이 한동훈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이렇게 집중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여기에 또 불안감, 위기감을 느끼고 벌써부터 이 한동훈을 견제하고 이 한동훈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안철수의 언행, 이거를 좀 자중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정무적인 감각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